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한테 정말 필요한 교과목을 얼마나 우수하게 했느냐 이걸 따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 이것도 그 해당되는 교과목하고 아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한 것을 따지는 거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학이 좋아할 수 있는 교과목이 어떤 거냐.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에 경영대학을 간다 하게 되면은 대학은 영어하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무척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교과목을 잘하는가를 따져보게 되죠. 자, 자연계 쪽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의과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의대는 대개 생물이나 화학 쪽을 잘하는 학생들을 원하죠. 수학은 물론이죠. 자, 과학 쪽, 다 과학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물이나 화학 쪽들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과거에는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 해서 당장 의대를 안 가더라도 그 비슷한 학과들을 가가지고 가는데 이 생명자 붙으면 지금도 무척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생명공학과다. 그러면 이제 생물을 잘하는 학생들을 좋아하죠. 근데 생명과학과다. 그러면 생명공학과는 생물은 조금 좀 덜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생명공학과는 화학입니다. 뭐 약대를 가는 학생들이 화학을 못하게 되면 대학 들어가가지고 2학년에서 3학년 들어갔을 때 진급이 어렵듯이 그렇게 해당되는 교과목 중에서 같은 과학 중에서도 특정 교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잘하느냐를 따져가지고 그 과목이 아주 특별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 전체적인 평균 등급이 조금 처져도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앞선 평균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보다 뒤집기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해당되는 교과목이라든가 또 그와 관련된 특별활동들, 동아리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도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적극적인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받아주는 거 좋겠죠. 자, 교과목 관련된 상 중에서도 특히 특별하게 그렇게 중요시 될 수 있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런 과목을 잘해서 상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쪽에서도 그런 쪽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나는 공부와 관련된 상 쪽에는 좀 많이 부족스럽다. 앞으로도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조금의 계층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봉사활동입니다. 근데 아직도 봉사활동을 뭐 한 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만 되면은 그냥 대학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범위까지는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양적인 부분하고 질적인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양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고3이 이제 되는 학생은 사실은 지난 1, 2학년 때 주로 거의 다 끝내줬어야 되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은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됩니다. 8월 달까지 해서 약 100시간에서 150시간 정도의 이 봉사활동 시간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한 부분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에서라든가 또는 학교 밖에서 우리가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유들을 둬가지고 시간들을 좀 채워주는데 이게 이제 대학들마다 중구난방입니다. 고등학교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는 뭐 한 60, 70시간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반만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건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는 한 20시간 내지 30시간 정도. 그래서 특히 이 고3 된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선배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귀동냥 하셔가지고 자,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들한테 봉사를 시켜줄 수 있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느냐 그거 따져봐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한 것에다가 3학년 돼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죠. 거기서 부족한 시간은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대학에 따라 조금 특징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포항공과대학 잘 아실 겁니다. 이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이 양적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이 척도를 두지만은 그쪽에서는 이런 봉사를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러날 수 있는 봉사.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학생이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른 학생보다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그 교실을 창문을 전부 개방시켜서 환기를 시켰다.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 추천서라든가 이런 쪽에 통해 가지고 나타나졌을 때 그 봉사를 오히려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라는 것은 고3 되면 좀 시간이 없죠. 사실상 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두면은 고3 때는 거의 학교에서 좀 시키는 이런 부분들 빼고는 이제 뜸합니다. 근데 봉사라는 것이 마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저학년 때 봉사를 했던 곳 중에서 특히 마음의 봉사가 꾸준히 이어졌던데
대체적으로 한 기관에서 여쪽저쪽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한 기관 쪽에서 한 1년 정도의 또는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꾸준히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쪽에 있는 그 기관에 대한 봉사를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시간이 났을 때 틈틈이는 우리 고3 학생들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재학 시절 동안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은 또 그 마음을 연속성으로 갖고 있기 위해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사회봉사를 해가지고 그 봉사한 확인서를 첨부해가지고 대학에다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이 학생부 쪽에 비교과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그리고 새내기들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생부 쪽에서의 비교과는 수시 쪽에서의 여러 가지 전형 요소 쪽에서 활용도가 참 높은데 특히 우리 지역권 내에 있는 대학에서 꿈속에서 갔을 때 좀 기분이 많이 좋을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 비교과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능과 학생부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수시 쪽을 도입을 준비하는데 이 수시가 우리 전국적인 퍼센트지 따진다면 올해 100명 중에서 66.2명을 뽑습니다. 이 100명 중에 66.2명이면 전체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정시에는 줄고 이제 수시가 덩어리가 커진 거죠. 근데 사실 66.2명이라는 것은 그냥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평균적으로 모집하는 인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욕심이 많고 심술 맞은 대학들은,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그보다 더 퍼센티지가 큽니다. 우리 부산 쪽에 있는 대학 보니까 부산대학이라든가 부경대학이라든가 좀 뭐랄까 아주 좀 순수한 것 같아요. 딱 그 기준선만큼 합니다. 정확히 67%를 수시로 뽑아요. 물론 이쪽에 또 부산교육대학 보니까 수시에서 60%만 뽑으니까 정시가 40%로 정시 비중도 상당히 크죠.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서울은 좀 다르죠. 자, 관악산 서울대학이 작년에 100명 중에 80명을 수시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80%를 뽑았는데 인문계는 평균 70%를 뽑고 자연계, 특히 이공대학 쪽 같은 경우는 90 내지 100%를 몽땅 뽑아버린 거예요. 이런 쪽은 이제 자연계 쪽에서는 정시에서는 뽑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조금 더 높였죠. 여기도 정확히 83.2명을 뽑겠답니다. 100명 중에서. 작년보다 이제 더 확대시켰죠. 그러면은 인문계 쪽도 커지는 거고 자연계 특히 이공대학은 거의 뭐 100%로 수시를 뽑는다 할 수 있죠.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은 딱 1%씩 차이 납니다. 70, 71% 뽑아요. 그러니까 이미 70% 넘었죠. 부산에 있는 부산교대하고 같이 뽑는 것이 서울에 백꽃이 많이 피는 이쁜 대학 있죠? 이화여자. 이화여대가 이제 수시를 40%를 뽑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수시는 전체의 3분의 1을 뽑는데 우리가 가슴속에 담았을 때 좀 더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규모가 큰 대학들은 수시 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그래서 여기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B형이라는 시험은 작년도 수능 시험하고 같습니다. 출제의 범위가 같고 문제의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B형은 작년도 정도의 그 시험 문제의 난이도 속에서 우리가 치러지는 것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B형을 치릅니다. 그리고 A형이라는 것은 과학 쪽에 있어서 우리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1과 2가 있는데 자, 일반적인 학생들이 수능까지 치르는 것은 기초과학인 1이 되고 그 다음에 2는 심화과학이 됩니다. 이 심화과학 과정을 쏙 빼버린 기초과학처럼 국어 영어 쪽에서 1을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학은 알고 계시듯이 이건 A형, B형의 구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수학은 자연계 학생들은 지금까지는 수리 가형을 치렀는데 이제는 수학 B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계 이과 수학이에요.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이 나형을 치렀듯이 인문계 수학은 무조건 학생들은 A형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는 B형, 인문계는 A형.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가 큰일 났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에서도 B형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근데 작년도까지는 수학을 치르는데 수학에서의 이과 수학을 치러보니까 도저히 1, 2등급이 나오지 않고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무늬만 이과생이다. 이런 학생들이 비록 이과 학생이었지만은 인문계 수학을 치러가지고 다시 자연계 쪽으로 교차 지원했죠. 근데 올해는 대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서 우리 지역권이라든가 서울 쪽에 있는 대학 쪽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전부 올 A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 대학이 우리 대학은 모두 이렇게 올 A만 가지고 시험 치르겠다고 공표할 수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대학의 위상은 추락하는 것이고 그 대학의 동문들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B형을 택했습니다. 우리 부산 쪽을 보게 되면은 자연계 쪽에서 수학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수학은 거의 부산대학이라든가 부경대학이라든가 동아대학들이 극히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B형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 대학들이 A형 또는 B형을 자유선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늬만 이과생이었던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기 위해서 B형이 아닌 A형을 선택할 게 딱 봉쇄가 돼버린 거죠. 근데 대학들이 비록 A형하고 B형을 선택시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우리 학생들이 고를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이건 철저하게 또 대학의 몫이 됩니다. 수험생이 엿장사 마음대로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요즘 학생들이 이제 이 A형하고 B형을 놓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A형은 쉬운데. 근데 문제는 시험장엔 쉬웠는데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가 나오죠.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A형 시험을 치러서 만점을 받았다. 귀신 같지 않은 학생인데 만점을 받았다.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A형을 치렀을 때 100점을 만점을 받은 학생하고 B형을 치러서 80점 내지 90점을 받은 학생이 거의 동등한 점수로 같이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B형 선택자들한테 대한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점을 주는데 그 가산점이 폭이 수학에서 자기가 받은 점수의 적으면 10% 많으면 20% 정도를 지금 우리 지역권 내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가 유리할 거냐 20%가 유리할 거냐죠. 근데 10% 수준 가지고는 B형 선택자가 A형 선택자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자체에 A형을 선택함으로써 그만큼 B형을 했을 때보다 학생의 이 석자 등수가 쫙 위로 솟아가면서 또 표준 점수의 크기도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시험 평가를 해가지고 딱히 부러지게 유리하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수험생들은 이렇게 택하면 됩니다. 쭉 고3 돼가지고 모의고사 치르다가 특히 6월달 시험 치를 겁니다. 6월달 시험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시험 치를 부분 좀 해갖고 수능에 대해서 원서 성적을 내는데 그 시험 결과에서 이 평가된 점수가 내 성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의 그 나온 표준 점수가 A형하고 B형하고 어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든가 그렇게 따져서 내가 어떤 계열을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걸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